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11월 14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을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이 참석하는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경제와 사회, 복지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과 자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 체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예선전이 오는 11월 1일에는 고등학생부가, 11월 2일과 3일에는 대학생부가 각각 개최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 예선전 대진표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14일 2022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오는 11월 14일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6개 정당이 참여해 경제와 사회, 복지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토론회는 KBS, MBC,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 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 경제,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선거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선거체험교실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를 11월까지 도 선관위 2층 선거체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는 미래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선거에 대한 자발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 유권자인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도록 하여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선거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표하러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적고 저기 가보자. 친구들이 투표한 걸 아무도 방해를 못하게끔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만 주세요. 4번. 선거관리대회에 와서 엄청 신이 나기도 했고 좋았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왔어요. 오늘 와서 재미도 있었고 왜 선거를 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선거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 소개, 애니메이션 선거 영상물 상영 등의 선거 강의와 모의 투개표 체험 등의 선거 활동, 선관위 캐릭터를 활용한 미니 조명 등 만들기 등의 미술 활동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선거체험교실 팡팡 신나는 선거 이야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은 경기도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선거체험교실 프로그램이 3년여 만에 재개됐다면서
미래 유권자가 자연스럽게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매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의 예선전이 11월 1일에는 고등학생부가, 11월 2일과 3일에는 대학생부가 각각 진행됩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 예선이 11월 1일에, 대학생부 예선이 11월 2일과 3일에 각각 실시됩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는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 예선전 대진표를 발표했습니다. 11월 1일 실시되는 고등학생부 예선전은 조별리그 형식으로 모두 32개 팀이 참가하는데 4팀씩 8개 조로 나뉘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11월 2일과 3일에 실시되는 대학생부 예선전 역시 조별리그 형식으로 64개 팀이 참여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11월 2일에는 1조부터 8조까지 8개 조의 예선전이 진행되고 11월 3일에는 9조부터 16조까지 8개 조가 조별리그 형식으로 열띤 토론을 펼칩니다. 예선을 통과한 고등학생부, 대학생부 각각 16개 팀은 11월 4일에 본선을, 11월 12일에 준결승과 결승을 치르는데 본선과 준결승, 결승은 OBS 스튜디오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 제고와 올바르고 성숙한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년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개최하고 있는데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내 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었던 A씨. A씨는 2014년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비당의 공천을 받아 구청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C 후보를 지지하며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정당이 구청장 공천 후보 결정을 위해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자 C씨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인 30명의 휴대전화에 일부 언론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들어 C씨의 공천 배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에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 선거 관련 사안이 아니고 금고 이상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C씨는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C씨가 공천 배제 대상이 아님을 주위 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는데요. 이로써 A씨는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C를 위하여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201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년 12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A씨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죄로 2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회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이었는데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15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렇게 선거범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가 있는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고발되거나 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만큼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해야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오는 28일 유권자가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정치축제인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을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존중과 공존의 정치, 미래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2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은 정당별 정강정책 소개와 정당이 제출한 자료 등의 전시, 투개표와 선거운동 등의 체험 자료 전시, 역대 페스티벌 자료와 강연 콘테스트 우수작 영상 전시, 실시간 게임 등으로 운영됩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 행정과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정치참여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동의과학대학교 정보관에서 집합과기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청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와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주제로 대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가 제공됐습니다. 부산 선관위 관계자는 대학생 정치참여연수가 청년 유권자들에게 선거 참여의 중요성과 선거 정치 제도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선거체험에는 다문화가족 이주 여성들이 참여해 선거 참여의 중요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모의 투표 체험을 했습니다. 배터에서 노상에서 커피 파는 임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27, 8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노점을 해가지고 니아까를 조그맣게 맞춰가지고 하고 지금은 구청에서 허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를 맞춰가지고 참 안정된 그런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옛날에는 말할 수 없게 힘들고 어렵고 항상 쫓겨다녀야 되고 항상 단속받아야 되고 항상 그냥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좀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저를 나한테 들려 애용해 해줘요. 그 슬러시 커피란데 이런 거 내가 친절하게 하고 조금 모르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진짜 나 아는 데까지 최선을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이것도 무한리필도 때로는 해주고 없다고 하면 싸게도 주고 반값에 주고 그냥도 주고 그러니까 다 좋아하고 행복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내가 그때 보람을 굉장히 뿌듯하게 느끼죠. 여기는 유원지잖아요. 대문 없는 장사예요, 이게. 살아보니 어떤 일은 없었겠어요, 여기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남하고 잘 못 지내면 마음에서 기쁨이 없어. 또 웃어야 또 돈도 생기고, 복도 들어오고, 돈도 생기고. 그러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인상 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다 쓸만큼은 다 먹고 살아요. 열심히 하면. 애들이 나를 보고 엄마는 최고라고 엄마 성실하게 하고 또 여기 오는 분들도 또 이제 좋다고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그만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도 수입도 그냥 먹을 만큼 사니까 내가 그래도 약간 대단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거기 행복을 느끼고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대까지는 건강히 따르든까지 할 거라고 저는 내가 마음속 확신을 해요. 상기야 나 놀러 가서 그래. 더 그러겠지. 나에게 선거는 서민의 희망이다.
이 나라가 서민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